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장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미 언론 보도로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2022년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8%, 즉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4.8% 성장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4% 초중반 정도가 됐었고요. 특히나 3월에 이제 상해시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이걸 간단하게 뛰어넘기도 했었고, 특히나 4분기 경제 대비 1.3% 성장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즉 지난 4분기보다도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이제 큰 숫자는 잘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일단 경제가 좋다라는 거에 대한 해석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겠어요. 경제가 좋다라는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절대적으로 괜찮다. 정말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1번. 두 번째는 이제 상대적인 개념일 텐데요. 어떤 거에 상대적이냐?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의 경제 성장률,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자를 포함한다고 봐야 될까요? 후자를 포함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 2월 경제 지표가 상대적으로 견고했어요.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부터 중국 정부가 상반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 중에서도 1분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표에 가시화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생산과 소비 쪽인데, 아무래도 수출 지표로 저희가 이미 확인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기업들이 생산 활동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기대하고 우려도 컸던 소비 부분이었는데, 상품 소비는 안정적으로 성장했고요. 저희가 성장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던 서비스 경제 쪽, 예를 들어서 외식, 요식업, 관광, 여행 이런 쪽에서 생각보다 크게 반등을 해주면서 1, 2월 경제 지표가 아주 완만하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기관도 마찬가지고 중국 현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분기 중국 경제 큰 문제 없겠다. 5.5%라는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게 2월 데이터를 발표했던 3월 중순까지는 유지됐던 어느 정도의 컨센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봤을 때도 1, 2월까지는 중국 경제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사실 3월부터는 중국 현지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기관에서도 그렇고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아시다시피 상해시뿐만 아니라 길림성 같이 중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특히나 상해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봉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버텨볼 것이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봉쇄 조치까지 들어갔죠. 그러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기대치, 예상치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낮아진 전망치, 기대치보다 상대적으로 견고했던 3월 지표 덕분에 그나마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1, 2월은 별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3월에 어땠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3월 데이트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비는 충격을 피할 수 없었고 투자와 생산이 여전히 선방했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 쪽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1, 2월에 그렇게 기대감을 높여놨던 서비스 경제 쪽이 3월에는 위축이 너무 컸어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위축이 컸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상품 소비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한 2.1% 정도 감소를 했고, 특히나 서비스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6% 정도 급감을 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 쪽의 충격은 저희가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게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지표이고요.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1, 2월의 지표의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3월에도 유지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중국 정부와 이 3월 데이터가 발표된 이후 어떤 또 조치를 내놨냐면
제가 영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인프라 투자 용도로 사용되는 지방정부 특수채권의 발행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한 3분기 말까지 모든 채권을 발행하는, 그러니까 3분기 말까지 점진적으로 자금을 집행해주는 쪽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이번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는 어떻게 전환했냐면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끝나기 전에 모든 채권을 다 발행을 완료하라는 뜻이에요. 즉 그만큼 정책 역량을 훨씬 더 상반기에 강하게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결국에는 2분기 경제까지는 이런 투자 모멘텀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을 때 저는 1분기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연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중국의 경제를 보실 때 아니면 주시장을 보실 때 조금 더 고민해보는 포인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 쪽은 이번에 1, 2월과 유사하게 수출 데이터로 저희가 선행지표격인 수출 데이터로 어느 정도는 산업 생산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수출이 워낙 좋았었고요. 높은 기저 때문에 오히려 올해는 중국의 수출이 부진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 레벨, 절대적인 레벨 자체는 2021년 대비해서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대적인 부분 있죠. 상대적인 부분에서 경제 수출 지표가 훨씬 더 호조를 보이면서 산업 생산 역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한 5.1% 정도 성장할 거야 였는데 실제로 한 5% 정도, 그러니까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중국의 기업 활동, 생산 활동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실 1, 2월 경제와 3월 경제가 유사하게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충격이 컸던 건 1, 2월 기대를 높여놨던 서비스 경제가 많이 위축됐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아쉽게 다가오는 부분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4.8%를 기록을 했고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보다 미달되는 상황이에요. 결국 어떤 의미냐? 남은 3분기 동안 1분기 경제 성장률 부진을 메꿀 수 있을 만한 정책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사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해시 같은 대도시가 기존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전환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환하고 있냐? 정말 이 지역 내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확산세가 통제가 된다라는 게 확인만 되면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라는 기준으로 다시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상해시가 점점점 물류 그리고 인적 이동 자체를 다시 허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부터는 중국 정부가 어떤 걸 얘기해주고 있냐면 중국 전국 범위의 통행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사실 국지적으로 코로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화물차나 아니면 운송 수단 자체가 한 지역에서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까지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운송기사들이 계속해서 코로나19 검사도 수시로 받아야 했고요. 이런 효력 자체가 각 시 정부별로, 지방 정부별로 다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맞지 않는 미스매칭이 있었던 것이었죠. 이 부분을 통일해주기 위해서 지난 주말부터 중국 정부가 전국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통행증을 발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만큼 전국의 물류를 다시 한번 생산활동, 공급망 자체에 그런 꽉 막혀있던 부분을 뚫어주겠다라는 게 지난주 주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럼 중국 경제가 바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당연히 그건 아닐 거예요.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고요. 특히나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상해시가 이번에 코로나 확산세가 크게 늘어났었는데 이 기간 동안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이제 공식적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긴 할 텐데 전체 큰 틀 안에서 중국 정부가 바라보는 코로나19 대응책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은 이 4월 한 열흘 넘는 시간, 보름 넘는 시간 동안에 경제활동이 완전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메꾸기 위한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 전후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1분기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잘 나오긴 했지만 절대적인 목표에서는 아주 험난하고 힘든 여정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그만큼 훨씬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시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급망에 꽉 막혀있던 부분을 다시 재개해주고 있다는 점, 물류를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점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둔화되는 모습, 위축되는 모습만 저희가 봤다라고 하면 4월의 2주차 데이터부터는 바닥을 다지거나 혹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데이터는 각 산업별로, 기업별로 지금 가동률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만큼 시장 수요가 높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이상 이제 계속해서 둔화될 거야, 위축될 거야, 아니면 부진할 거야가 아니라 언제, 어느 산업에서 어떤 기업이 먼저 생산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